30번의 계절이 바뀐 낯선 땅. 그곳에 쌓아 올린 정을 떠나는 게 쉬웠냐고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손에 쥔 병원비 청구서 한 장을 보고 미련 없이 마음을 접었습니다. 30년의 미국 생활을 뒤로하고 서울 근교의 한 실버타운에 둥지를 튼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정들었던 이웃, 익숙해진 자동차 번호판, 손수 가꾼 작은 정원까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돌아온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죽을까가 아니라 어디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선택이 아닌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과 새로운 삶의 대안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지혜를 더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마지막 결정을 내리게 한 병원비 청구서 74세 이민 1세대 박정혜 씨 부부는 1990년대 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처음에는 세탁소에서, 나중에는 마트 계산원과 배송 일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렸습니다. 그 땀의 결실로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 훌륭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부는 당연히 미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매달 두 사람 앞으로 나오는 사회보장연금 약 $4,000는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았고 곁에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는 것이 삶의 낙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온 건강이었습니다. 남편이 심장에 이상을 느껴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몇 가지 검사만 받고 돌아왔는데 며칠 뒤 날아온 청구서는 부부의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무려 $5,800, 한국 돈으로 7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유료보험이 있었지만 각종 공제금과 본인 부담금을 제하고도 $2,000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한 달 연금의 절반이 하룻밤 병원 방문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날 이후 박정혜 씨는 종이에 조용히 숫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병원에 몇 번이나 더 갈 수 있을까? 해마다 오르는 임대료는 또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계산 끝에 그녀가 마지막으로 적은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에선 이 돈이면 병원도 가고 사람도 만날 수 있다. 부부는 오랜 고민 없이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다 큰 자식들 걱정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 나를 되찾기 위한 선택 이른의 조인숙 씨는 혼자입니다. 남편과 이혼 후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던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나자 그녀의 곁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이민 생활 내내 늘 아이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녀는 은퇴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텅 빈 집의 고요함을 온전히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서웠고 지독히 외로웠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200, 가끔 아르바이트로 조금 더 벌었지만 임대료와 약값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한국 실버타운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입주 가능, 자산 기준이 높지 않아도 입주할 수 있는 곳, 따뜻한 식사 제공, 가까운 유료시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 미국에선 일주일에 한 번 사람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거긴 아침에 문만 열고 나가도 누군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주더라고요.
그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그냥 조인숙이라는 이름 석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그녀를 고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긴 다시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여든의 김동완 씨는 미국에서도 동포회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일 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은 아파트 안에서 홀로 TV를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것이 힘들어지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큰일이 되면서 그의 세상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없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은 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사는 조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3개월만 한국에 와서 푹 쉬다 가시라는 초대였습니다. 조카는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모시겠다며 경기도의 한 실버타운 단기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김동완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본 한국 실버타운에서의 3개월은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양을 고려한 따뜻한 새끼 식사가 제 시간에 나오고 간호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건강을 돌봐주었습니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비슷한 세대의 이웃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긴 다시 사람 사는 곳이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어른이구나,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김동완 씨는 미국 집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하루하루가 외롭지는 않다고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고국으로의 회귀, 그 현실적인 이유들 이들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점점 더 많은 동포들이 수십 년간 삶의 터전이었던 미국을 떠나 한국의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유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첫째, 압도적인 주거 및 유료 비용의 차이입니다. 미국에서 평균적인 임대료는 월 $1,500를 훌쩍 넘지만 한국의 월세형 실버타운은 보증금을 제외하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유료 접근성입니다. 미국에서는 높은 비용 때문에 병원 문턱을 넘기조차 두렵지만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은 병원과 인접해 있어 도보나 셔틀로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둘째, 삶의 질을 결정하는 식사와 관계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끼니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국 실버타운은 영양사가 관리하는 새끼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노년기 건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고립되기 쉬운 미국 생활과 달리 실버타운은 비슷한 연배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공동체 속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침에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가 주는 위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한국의 실버타운은 대부분 24시간 응급 호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2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성공적인 노후를 위한 실버타운 선택 가이드, 만약 당신이 은퇴 후 한국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버타운 선택 시 몇 가지를 반드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병원 접근성입니다. 종합병원이 도보나 셔틀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있는지, 응급 상황 시 연계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제공 여부입니다. 하루 3끼 모두 제공되는지, 식사의 질과 영양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실제 생활비 구조입니다. 보증금 외에 관리비, 식비, 각종 프로그램 활동비를 모두 합한 월 실제 부담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유료 및 돌봄 연계 가능성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간병 서비스나 장기요양보험과 연계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환경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입주자 비율은 어떤지,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은 만족스러운지 등을 살펴 자신과 맞는 공동체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것은 귀향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단지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돈보다, 좋은 아파트보다, 그럴듯한 명함보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거죠. 30년의 미국 생활이 소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누군가의 마지막 인생 여정을 조금은 덜 두렵고 조금은 덜 외롭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그 공간은 수십 년을 보낸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어야만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선택은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안전, 관계, 그리고 삶의 통제권을 다시 손에 쥐려는 구조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한국의 실버타운은 단순한 귀국이 아니라 존엄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